데일리베스트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뉴스의 생명이 혹시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뉴스의 생명은 짜장면 배달과 똑같습니다. 바로 신속 정확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 진실 추구라는 사명감이 더해져야겠지요. 이 밖에 또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바로 데일리베스트가 추구하려고 무단히 노력하는 부분이기도 한데, 그것은 다름 아닌 전달력입니다. 아무리 중요한 뉴스라고 할지라도 뉴스를 전달하는 전달자가 구독자들에게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다면 어처구니 없게도 뉴스를 보고 듣긴 했는데 내용을 이해하지 못해 다른 사람에게 물어보기도 하고 뉴스를 해설해주는 프로그램이나 매체를 다시 찾아보기도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항상 저희 데일리베스트는 어떻게 하면 구독자 여러분들이 뉴스에 대해 무겁게 생각하시지 않고 짧고 임팩트 있게 뉴스를 즐기실 수 있을까에 대해 항상 고민하고 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사안을 다른 매체에서 봤을 때는 이해가 가기 어려웠는데 데일리베스트를 보니까 이제서야 이해가 가더라, 이런 말들을 좀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7분 내지 10분, 10여 분의 뉴스 영상을 보시고 정보들을 얻어가시게 함은 물론 자유 대한민국의 가치와 우파의 가치 등을 여러분께 전달해드리고 싶은 욕심이 있습니다. 우파와 좌파가 공존하는 자유 대한민국에서 좌파와 공존하며 살아야 하는 게 피할 수 없는 숙명이라면 그 숙명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우파가 항상 우위를 점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미랄이 되고 싶은 게 데일리베스트의 작지만 큰 소망입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뉴스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러분께서 이 뉴스를 이해하시기 위해서는 한 인물과 한 사건을 아셔야 하는데 그 인물의 이름은 황선이라는 사람이고 그 사건은 이른바 평양 원정 출산을 말합니다. 황선은 1998년 8월 한 총련 대표로 평양에서 열린 8.15 통일 대축전에 참가하기 위해 정부 승인 없이 방북했던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해 11월 판문점을 통해 귀환했고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와 회합, 통신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습니다. 1998년이니까 김대중 정부 때의 일입니다. 또한 황 씨는 2005년 아리랑 축전을 관람하겠다며 만삭의 몸으로 평양에 갔다가 그해 10월 10일 평양 산원에서 딸을 낳았습니다. 이날이 조선노동당 창당 기념일이어서 일부러 그날에 맞춰 출산했다는 평양 원정 출산 논란이 일기도 했었습니다. 2014년 11월과 12월엔 재미교포 신은미 씨와 개최한 토크 콘서트에서 북한 체제를 미화했다는 종북 콘서트 논란이 제기되기도 했었습니다. 이후 황 씨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2016년 2월 법원은 황 씨에게 2010년 이적단체인 남북공동선언 실천연대 행사에서 사회를 맡아 한 발언과 이 자리에서 평양으로 가자 등의 자작시를 낭송한 것을 유죄로 판단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지난달 18일 백두칭송위원회가 연 꽃물결이라는 공연에서는 황 씨가 쓴 시인 백두칭송이 낭독되기도 했는데 이 시는 북한의 대남선전 매체 우리민족끼리에 소개되기도 했습니다. 자, 이러한 화려한 경력을 가진 황 씨가 요즘 다시 고개를 들며 이슈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이렇게까지 존경스러운 사람을 경험해 본 적이 없지 않습니까? 자, 이 말은 앞서 설명해드린 2014년 종북 콘서트 논란을 일으켰던 황선 전 민주노동당 부대변인이 지난 14일 열린 김정은 국무위원장 서울 방문 기념 특별대담 북한 지도체제에 대한 이해와 오해에서 김정은 찬양과 북한 체제 옹호 발언을 쏟아내면서 한 말입니다. 이날 이곳에서는 국제사회와 약속을 깨고 핵과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을 개발한 김정은을 급기야 우리 역사의 대표적인 위인인 세종대왕과 이순신 장군에 비유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특별대담은 김정은 국무위원장 서울 방문 평화이음 환영위원회라는 단체가 주최했는데 이 단체는 황 씨가 이사로 있는 민간단체 평화이음 주도로 9개의 단체가 모여 지난달 23일 출범한 바 있습니다. 대담엔 황 씨와 함께 북한 정치학 박사인 김광수 씨가 참석했습니다. 김 씨는 이적단체 확정 판결을 받은 한국대학생 총학생회 연합 이른바 한총련 2기 정책위원장 출신으로 현재 통일부 통일교육위원을 맡고 있습니다.
서울 당주동 변호사회관에서 열린 이날 행사엔 청중 50여 명이 자리를 채웠다고 합니다. 특히 김정은 찬양이 논란이 제기됐던 백두칭송위원회와 위인맞이 환영단 등 김정은 방문 환영단체 관계자들도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황 씨는 대담에서 김정은을 세종대왕 이순신에 비유했습니다. 김정은이 세종 때 만들어진 로켓 추진 화살 신기전처럼 ICBM을 만들어 이순신처럼 외세에 맞섰다는 취지입니다. 황 씨는 이순신 장군은 일본 외세에 맞서 나라를 지키려고 거북선을 백성과 함께 만들어 지금 엄청나게 찬양한다. 세종대왕도 신기전을 만든 것이 큰 업적이라고 한다며 지금으로 말하면 김정은이 개발한 ICBM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는 이것 ICBM을 만든 것을 굉장히 큰 업적이라고 하는데 이 시대를 과연 몇백 년 후의 역사서는 뭐라고 기록할 것인가라며 통일을 위한 두 분 정상의 행보는 과연 위인의 행보로 남을 것인가 말 것인가는 생각해보면 너무나 이야기할 것도 안 된다는 생각이 든다. 지금 위대한 시대의 위대한 인물들과 역사적 순간을 살고 있어 놀랍다라고 했습니다. 이에 김광수 씨도 미국이 북과 정상회담에 응한 것은 북이 핵과 미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ICBM을 가졌기 때문이라며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이루고 전쟁의 두려움에서 벗어날 계기를 김정은 위원장이 해냈다. 그래서 위인이라고 할 수 있다고 개 풀 뜯어먹는 논리를 전개했습니다. 이날 이곳에서는 북한의 체제를 옹호하는 발언도 쏟아졌습니다. 황 씨는 북한에 대해 우상화나 세습을 따지는 것은 부차적인 문제일 수 있다. 인민이 바라는 것을 완수해내는가가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상화 비판에 대해 우리 사회는 이렇게까지 존경스러운 사람을 경험해 본 적이 없지 않느냐며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비교할 수 있는 것은 사이비 종교밖에 없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씨 일가 3대 세습에 대해서는 수령 옹립이라는 북한식 논리를 그대로 전달하며 옹호에 나섰습니다. 그는 1998년 방북했을 때 북의 친구한테 당돌하게 세습왕조라는 비판에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어봤다며 그 친구는 1994년 김일성 주석이 서거하고 나라가 어려웠는데 이분이 아니면 국가가 쓰러졌을 수도 있다. 가장 능력 있는 사람이 지도자를 하는 게 맞지. 누구의 아들이어서 안 된다는 건 정치의 중요성을 무시하는 거다. 우리는 세습이 아니라 아래로부터 인민이 옹립한 것이라고 얘기하더라 라고 소개했습니다. 북한이 최악의 인권 탄압국으로 평가받는 것에 대해서도 1998년 미립북 경험을 얘기하면서 북한의 선전 논리를 그대로 반복했습니다. 황 씨는 북의 친구에게 인권에 대해 물었더니 무상의료, 무상주택, 무상교육도 못하는 나라가 무슨 인권을 이야기하냐라고 말해서 그런가 했던 적이 있다고 했습니다. 황 씨는 김정은 집권 후 최악의 인권 탄압 사례로 평가받는 고모부 장성택 처형에 대해서도 장성택의 죄명 중 가장 알려진 것은 중국의 석탄을 헐값에 팔았다는 것인데 최고 권력자의 측근이고 인척관계라고 해서 그런 매국 행위를 봐주는 게 맞는가라며 우리가 정유라 최순실 사건에서 최순실의 딸이 그렇게 대학에 가는 것에 대해서는 비판적이면서 북에서 친인척을 엄단하는 것은 매우 잔인한 정치적 행위로 해석하는 것은 내로남불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황 씨는 북한에선 선거가 요식행위에 지나지 않는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선거가 시작이라면 북에선 마무리다. 북에선 많은 논의 후 최종적인 결론을 선거를 통해 확인한다며 그래서 99.9%의 찬성이 나온다라는 논리를 전개했습니다. 또한 김광수 씨는 북한의 경제 시스템을 자본주의 체제로 환산하면 주민들이 생활 수준이 낮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북한은 주택과 의료, 교육을 무상으로 주민에게 제공한다. 이것을 국민총소득 산출할 때 넣으면 적어도 북한 주민의 1인당 국민소득은 2만 달러는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황 씨는 정말 좋은 생각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뉴스를 마치면서 2년 동안 데일리 베스트를 운영하면서 수많은 뉴스를 접하고 다뤄왔지만 이 뉴스만큼 이 두 사람의 논리만큼 황당한 느낌을 받은 적은 없었던 듯합니다. 솔직히 이거 논리로서 반박하고 싶은 가치를 전혀 느끼지 못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런 사상과 논리로 무장된 사람들과는 논리와 논리로서 대화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전해드린 뉴스와 관련 있는 발언 하나를 소개시켜드리면서 뉴스를 마치면 어떨까 싶습니다. 공산당과 대결하는 데 있어서는 무엇보다 힘이 있어야 한다. 공산당과 입으로 싸워서는 문제 해결이 되지 않는다. 공산당은 상대방의 힘이 강하다고 생각하면 절대 침범하지 않으며 약하다고 생각했을 때는 언제든지 침범하는 것이 공산당이다. 이것이 지난 20년 동안에 얻은 교훈이다. 1971년 4월 22일 광주 유세 현장에서 박정희. 만약 박정희 대통령이 황선이라는 사람과 대화를 나누셨다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겠나 생각해 봅니다.